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엑셀 VBA 파트 2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실제 실습을 통해서 셀 편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엑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1, 2, 3, 4번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무방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부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칭 엑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객체인데 이것이 제상위에 있죠. 최상위에 있고 그 다음 우리가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엑셀 문서를 워크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아두어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컬렉션, 워크북스 컬렉션이 되죠. 우리가 통합 문서를 여러 개를 열어놓을 때 이 워크북스라는 객체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통합 문서를 열 때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워크북스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이 통합 문서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엑셀에서 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플리케이션은 워크북스를 통해서 워크북을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통합 문서 내부에는 워크시트 당연히 워크시트는 우리가 직접 작업하고 익숙하게 자주 봐왔던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을 워크북 시트라고 하는데 셀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죠. 잘 아시다시피 역시 같은 맥락으로 시트를 여러 개를 열어놨을 때 내부적으로는 워크시트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에서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시트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시트를 자동으로 열거나 만들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닫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을 다 이 워크시트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시트는 잘 아시다시피 다수의 셀로 집합 셀의 집합이죠. 그리고 셀을 가로 세로 일정하게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의 범위, 레인지라고 하는 객체로 우리는 그것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 실습을 시작하겠는데요. 저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을 여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엑셀 오피스 365라는 프로그램인데 약간의 버전 차이가 있더라도 지난 약 한 10년간의 사이에서는 크게 UI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라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엑셀을 시작하면 이 화면을 많이 보시죠. 여기서 비로소 이제 우리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고 아직 통합 문서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통합 문서를 클릭을 했을 때 비로소 통합 문서가 열리게 되고 통합 문서가 이 시트 하나를 기본적으로 생성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트 안에는 자연적으로 이런 셀들이라는 객체들을 전부 구성하게 되죠. 제가 자꾸 이렇게 객체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적인 설명을 해 나가면서 이 객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상단에 이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개발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의 좌측 메뉴에 비주얼 베이직 버튼을 통해서 또는 Alt 11을 통해서 단축키 Alt F11을 통해서 이 편집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기에 들어오신 이후에 저와 같이 화면을 구성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 편집기는 좌측에 이렇게 배열을 해 주시고 이 시트는 윈도우 키하고 우측 화살표를 눌러서 우측에 이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는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바로바로 결과를 확인해 보기 위한 뜻입니다. 물론 모니터가 2개 있으신 분은 따로 각각의 모니터에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편집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또 개요를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삽입의 이 모듈을 통해서 코드를 작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클릭해서 저와 같이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최상위 루트에 그 객체가 보이실 겁니다. 요거 밑에 여기 보면 시트1 그리고 현재 통합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개도 모듈입니다. 이 모듈과 차이점은 이건 표준 모듈로서 우리가 앞으로 이 표준 모듈에서 작업을 많이 80%는 이 모듈에서 작성을 할 텐데 시트1과 통합 문서의 이 모듈에는 주로 이벤트가 들어가 있어요. PPT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모듈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작성하려고 하는 것이 표준 모듈이고 대부분 이 코드가 이 유형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북 모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합 문서 모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시트 모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폼 모듈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시간대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UI 형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폼 컨트롤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되고 클래스 모듈은 좀 더 고급적인 그 기능으로서 이게 런타임 시에 다양한 객체를 구성하고 실행하는 코드를 작성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기재해 놨는데 요거는 실제 그 제가 클래스 모듈을 작성해 가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코드 편집 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최초로 코드를 작성하겠는데요. 자, 이 셀 그 시트를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데에 값을 넣거나 읽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장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값을 넣는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값을 넣을 값이 필요하고 이 A1이라고 하는 이 주소에 대한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어드레스라고 하는데 두 개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즉 정리하면 A1이라고 하는 주소값과 여기에다가 실제 넣을 값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면 변수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코드들을 묶어 놓은 것이 그 프로시저인데 그 프로시저를 이제 그 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그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그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는 항상 그 규정된 키워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모듈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뜻은 명시적으로 변수를 선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찍고서 뒤에 글을 썼더니 녹색 글이 됐죠. 이것은 그 주석이 됩니다. 코드가 프로그램 그 컴파일러가 요거는 해석을 하지 않아요.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찍어서 써도 되고 REM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써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주석 주석을 다는 것은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 마크나 REM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주석을 써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그 프로시저는 서브라는 키워드로 진행을 합니다. 서브 때문에 메인이라고 저는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 하시고 털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아까 제가 소문자로 써놨던 부분이 대문자로 바뀌면서 서브하고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엔드 서브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서버와 엔드 서버에 작성을 하시면 돼요. 물론 그 밑에 또 다른 그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서 쭉 이러한 식으로 코드를 연결 함수의 연결 탑을 쌓듯이 레고 블록을 쌓듯이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인 함수에서 일단 들어왔을 때 커서가 제일 앞에 깜빡일 텐데 지금부터 하는 건 가독성을 위한 겁니다. 코드 편집을 할 때 서버 엔드 서버 사이에 탭키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2번 치신 다음에 정중앙에 이제 시작 커서를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변수에 대한 설명도 드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코드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변수 선언은 항상 dim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엔 변수명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임의대로 정하면 됩니다. i라고 쓰고 그리고 as라는 또 키워드를 또 씁니다. 요거는 뒤에 있는 그 쓰는 타입으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겠다는 건데 일단 인티저라고 하는 변수 타입으로 변수를 한번 선언했습니다. 이 변수를 선언한 목적은 이 A1에다가 넣을 값을 담아넣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또 하나 필요하죠. 이 주소를 담을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주소를 담을 변수는 그 dim하고 변수명을 range의 약자 rng라고 쓰고 as 저거는 타입이 range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값, 이거는 주소를 담을 변수. 그래서 셀 주소를 담고 요거는 값을 담을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를 선언했으면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변수에 실제 값이나 셀 주소를 담아야 되겠죠. 담을 변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두 가지가 담는 방식이 조금 틀립니다. 요거는 값.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value라고 합니다. value type. 셀 주소는 이 엑셀 시트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엑셀에서부터 통합 문서, 워크시트, 셀, 요걸 모두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객체 또는 개체.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네. 오브젝트 또는 객체 또는 개체 다 같은 말이에요. 주로 여기는 개체라는 단어로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통일해서 스펠링이 틀렸네요. 통칭 그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이런 객체는 그 담을 때 조금 다릅니다. 구분을 해 드릴게요. i에 먼저 인티저 변수의 값을 담을 때는 i는 1, 2, 3, 4 하고 이렇게 바로 지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요게 의미는 i라는 변수에 1, 2, 3, 4라는 값을 담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학적으로는 같다라는 의미인데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담으라는 뜻입니다. 꼭 명심을 하세요. 물론 여기 그 엑셀 VBA에서는 이 이퀄 표시 하나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타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이퀄 2개로 같다라는 그 수학에 같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 엑셀에서는 같다라는 것과 담으라는 뜻은 전부 다 이퀄 사인으로 같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도 값을 담을 수가 있어요. 값 형식은 value 형식은 let i는
4, 5, 6, 7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클래스 모듈을 배우실 때 그 프로퍼티에 대한 그 설정을 할 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그 렛을 생략하고 그냥 값 형식은 i는 값 뭐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 객체 형식에다 값을 지정을 할 때는 se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set하고 rng는 그러면 이 주소를 이제 A1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 A1이라고 하는 그 주소를 지정할 때는 이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range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여기 보시면 가로 안에 주소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넣어 주시고 안에 A1 물론 A1이라고 소문자로 적어 주셔도 됩니다. 이 엑셀에서는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아요. 예, 코딩할 때 보통 가독성을 위해서는 A1이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대문자를 적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변수 선언했고 값을 할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반영을 해야죠. 그 워크시트에 반영하기. 우리가 뭘 반영하기로 했죠? A1이라고 하는 셀에 1, 2, 3, 4라고 하는 값을 넣기. 이게 우리가 반영할 목적이죠.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 방법은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 주소에다가 이 값을 넣어라. 그러면 rng 하고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value, 거기에 값에다가 i에 담긴 값을 넣어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rng라고 하는 주소에 값은 i에 담긴 변수에 담긴 1, 2, 3, 4라고 하는 값을 넣어라 하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면 이 5줄의 코드로 이제 여기에 그 원하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해야 반영이 됩니다. 이제 실행하는 방법은 단축키를 통한 그 방법이 있고 그 실제로 그 메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단축키는 F5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타 메뉴를 통한 것은 여기 툴바에 그 플레이 버튼 같이 생긴 이 버튼을 통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축키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서브와 엔드 서브의 이 커서가 어딘지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단이 됐든 상단이 됐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안에 있어야 요 프로시저가 실행이 됩니다. 이 커서가 밖에 있을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되네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F5를 하게 되면 무엇을 실행할 것이냐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묻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 이 이름을 확인하시고 그 실행할 그 프로시저를 선택하고 실행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이러한 결과가 다 나오셨나요? A1 셀에 1, 2, 3,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성공하신 겁니다. 잘 성공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달랑 직접 치면 되는데 5줄이나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느냐 하는데 지금 이제 예문을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저러한 우리가 자동화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저러한 작업이 수만 가지의 작업이 반복된 작업을 할 때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그 생산성이 높다. 지금은
위해서 한 가지의 값의 예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복문이라든지 반복문을 사용해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짧은 시간 내에 며칠 걸릴 거를 단시간 내에 단 1, 2초 만에 작업을 끝내는 작업을 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결과만 보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최초의 우리의 프로그램 코드는 작성을 완료했고요. 이것을 그 정리한 내용을 그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수와 셀 주소라는 내용이 있죠. 제가 이제 변수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하고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바로 실습을 했는데요. 사실 이 변수의 내용 개요를 먼저 공부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엑셀에서 사용하는 그 변수의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따로 배워도 적용할 땐 다 잊어버립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때그때 제가 그 변수의 용도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많지가 않아요. 주요 사용하는 것이 12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약 한 8가지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이트, 그리고 인티저, 숫자, 싱글, 롱, 더블 이렇게 있고요. 조금 큰 숫자, 데시멀, 데이트, 날짜를 처리하는 데이트, 돈을 처리하는 커런시, 그리고 문자를 처리하는 스트링, 그리고 다목적, 베리언트, 오브젝트, 그리고 참이냐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저장하는 볼리언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변수에 대해서 넘어가고요. 실습을 통해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선언 예시는 우리가 실습에서 했죠. dim, I as integer라고 하는 것을 예시로 보면 대부분의 이런 그 형식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모든 변수는 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뜯어보면 dim은 dimension의 약자라서 요게 의미하는 건 원래는 그 차원이라는 뜻을 반영해서 그것을 약식으로 dim이라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키워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는 뭐 i뿐만이 아니라 넘버라고 적으셔도 돼요. 요거는 사용자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건데 규칙은 추후에 이 변수를 보고서 이게 어떤 형식의 변수인지 좀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형 인티저의 i는 좀 이렇게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더블 같은 경우 dbl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 그런 식이죠. 스트링은 str. 그리고 뭐 불리언은 true and false 뭐 이런 식으로 tf 뭐 이런 식의 약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밍은 쉽게 아무렇게나 줘도 되겠다 하는 걸 좀 간과할 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라는 그 측면, 그러니까 코드가 굉장히 길어졌다, 방대해졌다 했을 때를 가정해서 꼭 어떤 일정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as는 as 뒤에 지정한 타입으로 이 변수를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as integer라고 하면 이 i라는 변수는 인티저 형식으로 구성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탈 해석하면 정수 타입의 인티저 형식으로 변수명 i로 변수를 선언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계속 변수명은 자주 나오니까 계속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 지정 방식은 이미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하지 않더라도 엑셀에서 일정한 함수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상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달러 표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달러 표시가 있는 열이나 행은 고정된다. 언제 고정된다는 것이냐? 드래그 했을 때, 복사했을 때 우리가 셀에서 할 때는 드래그 하죠. 그런데 우리 프로그램 방식에서는 사실은 저 기호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프로그램에서 변수는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그런데 포뮬라, 그러니까 그 워크시트에 포뮬라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러한 기호를 이용해서 워크시트에서 우리가 작업을 했듯이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로 한번 정리를 해 놨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엑셀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오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엑셀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재해 놨어요. 다시 말해서 엑셀의 최대 열 개수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셀을 선택한 다음에 저같이 하겠죠? 셀을 선택한 다음에 저 우측 끝으로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측 화살표를 누르면 끝으로 가죠. 같은 맥락으로 아래로 갈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밑으로 옵니다. 이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만일 내가 일정한 데이터를 넣었어요. 이제 여기 데이터 끝에까지 다 데이터를 넣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 더 넣기 위해서 우클릭해서 뭔가 삽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이제 꽉 찼으니까 넣지 말라는 얘기죠. 그 말은 엑셀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기억을 해주세요. 우측으로 물론 열을 컬럼을 16,000개까지는 만들지는 않겠지만 행은 우리가 그 데이터가 방대해지면 또는 어떤 데이터 CSV로 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데이터가 이 행의 개수를 초과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추가가 안 되겠죠. 잘리거나. 그래서 약 100만 개의 행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기억이 안 날 때는 2의 20승계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기초 상식 삼아 적어놓은 내용이니까 참조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요건 아까 한 내용이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도 함수 다 작성을 했죠. 이 서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서브라는 키워드와 엑셀에서 우리가 매크로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게 두 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 프로시저를 작성한다고 하면 우리는 매크로를 작성한다고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서브에서 그 서브 안에서 이제 VBA 실행할 코드를 기록한다는 건 내용은 아까 우리 실습에서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선택한 서브 내부에서 선택을 하고 F5 키를 누르면 내부 코드를 아까 그 실행되는 그 과정을 보지 않았지만 한 줄 한 줄 행 단위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거 꼭 명심을 해두시고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진행할 내용들인데 이제 서버와 이름과 가로 사이에 파라미터라는 것이 있어요. 파라미터라는 것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네이밍의 규칙은 문자 사이에는 공백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 언더바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 한글로도 네이밍은 가능합니다. 어떤 오류도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나 혼자 이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작성을 한다고 하면 그 팀의 규칙에 맞게끔 보편적으로 영문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하긴 하죠. 그렇게 하고 이름은 그 모듈 내에서는 고유해야 합니다. 워크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클래스 모듈을 작성할 때는 약간 다릅니다. 클래스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VB 예약어는 이름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라든지 더블, 볼리언 같은 이름들은 그 이름에다 적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흔히 착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꼭 요거는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동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나는 아규먼트를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전화상으로는 파라미터를 자꾸 얘기하면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그 서브 프로시저가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두 개의 용도가 이 콜러가 얘를 부르는 겁니다. 호출하는 입장이고 얘가 호출을 받는 입장이에요. 근데 호출을 할 때 어떤 값을 넘겨줘야 된다 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주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출하는 쪽에서 이 num이라는 변수에 1, 2, 3이라는 값을 담아서 호출을 할 때 이 num을 passing, 이게 넘겨줘요. 이럴 때는 이걸 argument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 변수와 이름은 같지만 서로가 다른 변수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얘는 이 값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는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파라미터, 호출하는 데서 넘겨줄 때는 아규먼트.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 강의를 큰 그 숲에서부터 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처음에 이 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일단 그 하나하나의 그 프로젝트 그 의미 있는 그 실제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그 난해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유익한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